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발표할 그 내용의 핵심은 크게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우리는 계속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지금까지의 실패를 극복한다고 해서 앞으로의 실패가 결코 없어질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신학하고 목회하는 방법의 핵심은 뭐 도너 해러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책에서 했던 것처럼 staying with trouble, 그러니까 어려움과 더불어서 머물 수 있는 그 훈련으로 이제 우리의 신학과 목회가 좀 바뀌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신학의 성격이 예전에는 교리를 제시해주고 아니면은 뭐 어떤 성경 말씀을 예쁘게 설명해주고 그런 기능이 있었다면, 신학의 또 다른,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신학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블렘 솔빙으로서 신학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고, 아까 목사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들의 목회가 만약에 이 팬데믹을 예견을 했다면 대비를 했겠죠? 근데 대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we have failed.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껏 실패해 온 거예요. 그 실패를 인정함으로부터 문제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도래할 문제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해 왔던 거는 아마 나름대로 현장이나 아니면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잘 해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제 마지막 그 발표는 앞으로 도래할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문제, 예견이 될 것 같아요. 비대면 시대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쏟아지는 불만 중에 하나가 비대면 시대에 뭐 강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뭐가 바뀌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요 원래 대면으로 하던 것 같다 영상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어떻게 임기응변식으로 때우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불만들이 많은데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잘 적응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임기응변으로 떼워 넘어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인간 유기체라고 하는 게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병행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는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비대면 시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 디지털 네트워크보다요, 인간 유기체의 디지털 네트워크가 훨씬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 전기 신호는 0과 1이잖아요. 근데 유전자의 그 디지털 신호는 ATGC 해갖고 4개를 쓰거든요. 훨씬 더 복잡하지만 어쨌든 잘 디지털 신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뭐 생체적인 반응은 아날로그 반응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보고 느끼고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다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병행해 가면서 잘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그러니까 팬데믹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부터. 그래서 사실 비대면 시대는 팬데믹 시대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팬데믹 이전에 이미 시작이 돼 있었고, 우리는 이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비대면 시대에 좀 더 빨리 가속화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뿐이죠. 그래서 폴 바크 이리타라고 하는 사람이 감각 대치라고 하는 실험을 1969년에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그 요즘엔 순화시켜서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조금 희석시킬 것 같아서 원래 그 명칭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맹인인데요. 맹인 앞에다 카메라를 이렇게 줘요. 그러면 카메라를 가지고 맹인이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면 그 앞에 화면의 대상이 나와요. 그러면 이 카메라가 TV 화면에 비친 대상들을 포착을 해서 달려있는 컴퓨터에다가 그 신호를 변환해 줍니다. 그럼 컴퓨터가 그것을 갖다가 디지털 신호를 변환해서 그 맹인 실험자가 있는 의자 등에 400개의 진동 센서가 달려 있거든요. 그 400개의 진동 센서에다가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400개의 진동 센서에다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촉각 신호, 등에 있는 촉각 신호로 받아서, 그러니까 대상이 어디 있는지 이 맹인 피실험자가 그 파악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등에 있는 등의 촉각 신호를 통해서 맹인이 시각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실험을 했는데, 놀랍게도요,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실험이 끝나고 실험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I see the world. 그러니까 이분은 맹인이에요. 맹인이라서 이 말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맹인인데 봤대요. 근데 어느 정도냐 하면 나중에 이
장치를 이용해서 글도 읽고 명암도 파악하고 사람들 간의 거리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어렵죠. 근데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운 건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는 우리 몸의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잘 적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맹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몸이 장애인 그러면 우리 몸이 불편하니까 동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파악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파악하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현실 생활에 굉장히 잘 적응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이 안 보이는 지팡이 맹인이 이렇게 두드리고 가면 이 사람은 두들기는 소리를 통해서 세계를 느끼겠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앤디 클락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연장된 정신. 그러니까 이 연장된 정신의 샘플이 뭐냐 하면 그 알츠하이머 환자 같은 분들 있잖아요. 기억력이 상실된 분들. 그러면 기억력이 상실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적응을 합니다. 어떻게 적응을 하냐 하면 기억력이 없어진 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냉장고 같은 데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붙여두죠. 그랬다가 자기가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걸 알면, 그러니까 자기 기억력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 그걸 보고서 냉장고에 붙어 있는 걸 통해서 이제 다음 할 일들을 이렇게 수행하는 건데요. 이 그림 아래쪽에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듣고 그걸 생물학적인 두뇌에다 기억했다가 53가에 내일 모마 박물관에 가서 뭘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알츠하이머 환자 같은 경우 기억력이 상실됐다는 걸 알고 자기 할 일이 생각났을 때 냉장고 위에다 적고 그걸 갖고 보고 다시 결국은 다음날 53가 가서 모마 박물관 가서 자기 일을 처리해서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외장의 메모, 포스트잇 메모를 외장 하드 드라이브로 썼다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연장된 정신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우리는 이 사태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다음에 이 문제를 이겨나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 마샬 맥루아는 미디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미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념에선 미디어가 테크놀로지일 거예요. 그 테크놀로지를 인간의 연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인간의 몸의 연장으로 해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버텨나갈 겁니다. 그럼 그 시대에 닥쳐질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기술의 발달이 유기체의 신경계에 미치는 효과인데요. 이걸 갖다 마샬 맥루아는 그 마샬 맥루아의 책이 유명한데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용하지만 한 번도 안 읽어본 책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마샬 맥루아의 책에 나오는 그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가절단인데요. 그러니까 유기체가 자기 주변 환경이 급속도로 발달을 하고 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 신체의 일부를 타인의 신체로 인지하고 자가 절단을 시행합니다. 이거 원래 생물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토 앰퓨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절단해 내는 일이 생기는 것은 자신의 감각이 마비된 거죠. 그래서 마샬 맥루아는 이걸 갖다 나르시스의 신화로 설명하는데요. 나르시스가 보통 이제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반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반해서 자기에게 빠졌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마샬 맥루아는 그 신화를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비친 건 자신의 모습인데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르시스는 타인으로 파악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은 우리 몸의 연장의 일부인데 우리는 그것을 요즘에 타자화시켜서 파악하죠. 그러니까 타인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해야 될 고민을 하지 그것이 우리 몸의 연장이거나 우리 감각의 일부가 이미 돼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이제 말하자면 감각마비 현상이죠. 기호자본주의 시대가 초래하는 이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또 다른 위험은 감수성과 감성의 분열입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시각정보 처리 능력은 정상이지만 여러분은 제가 얼마만큼 긴장했는지 얼마만큼 떨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뭐 하고 있는지 전혀 감각이 되지 않죠. 화면을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모임을 했을 때 이게 뭐 비대면인지 대면인지 아니면 비접촉인지 접촉인지 그것의 경계는 굉장히 애매합니다만 감수성과 감성이 분열된다. 그러니까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극도로 떨어지고요.
그러나 정보 처리 능력은 그대로 살아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그 유튜브 댓글이나 그런 데 보면 댓글에서 도저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강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정보 처리 능력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대면, 그러니까 타인을 이해하는 감수성 자체가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제 가장 그 목회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앞으로 돌봐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프레카리어스 이모션, 그리고 불안정한 감정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감정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인간 생물 유기체가 환경에서 이렇게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항상성 기제의 일부이고요. 그리고 인간은 그 감정을 통해서 기억의 그 스토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가 되면서 감수성과 감성이 원래는 하나로 작동하던 게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보 처리 능력은 그대로 살아있고 타인에 대한 감수성은 극도로 떨어진 이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신학으로나 목회로나 앞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이거는 자가 절단으로 인한 감각마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감수성과 감성의 분열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대답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건, 이 문제의 극복은 공감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는 데에서 대안을 찾아야 하겠다. 그래서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김희연 목사 발표할 때 그 언급을 했지만, 한 경찰관은 사람을 죽였고요. 어떤 경찰관은 그러한 부정의한 폭력에 대항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약자들과 연대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앞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목회와 그리고 감정의 신학을 우리가 잘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